네. 한 달간 수업했던 얼굴 관련 수업했던 내용들을 최대한 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자, 우선 비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기초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는 부분이 비례 과정인데 비례라고 하는 부분들은 실제 그리는 과정보다는 이거는 이제 보는 과정에 속합니다. 그래서 눈이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례를 맞춘다라는 부분에서 관찰한다, 대상물을 관찰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관찰력 이런 부분들이 비례라는 부분과 같은 의미의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눈을 더욱더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례 과정을 정확하게 옮겨 나가기 위해선 그만큼 눈이 정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눈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연습에서 모작과 크로키를 연습 과제로 많이 활용합니다. 자, 모작이라고 하는 거는 대상물을 닮게 만드는 그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모작이라고 했을 때 대상물을 닮게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렇게 그거를 굳이 지속적으로 연습하는 거는 효과적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특정 연예인을 따라 그렸다라고 하면 그 연예인을 닮았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닮게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눈이 계속 비례 과정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계속 정확한지를 확인하면서 그림을 수정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모작을 하는 거는 닮게 그린다라는 게 사실 이것밖에 없는 거죠. 잘 그린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잘 그린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내가 다루는 재료까지 다 능숙하게 다룰 수 있을 때 실질적으로 그림을 잘 그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닮게 그린다라는 거는 이거는 형태를 잘 따라 그린다라는 거예요. 형태력이 좋다라는 거예요. 눈이 좋으면 당연히 형태력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닮게 그린다고 해서 수채화를 잘 다룬다거나 뭐 연필 데생을 잘한다거나 이런 거랑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재료를 다루는 연습은 또 따로 연습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막 잘 그려야 된다, 모작하면 똑같이 그려야 된다, 물론 뭐 닮게 그린다라는 게 똑같이 그린다라는 의미이긴 합니다만 재료까지 잘 다뤄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란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닮게 그리느냐에 대한 부분이 내가 그만큼 눈이 좋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크로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모작은 한 장 그리는데 시간이 얼마 걸린다 이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너무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한 장을 닮게 그리는데 뭐 4시간이든 아니면 뭐 하루를 쓰든 아니면 일주일이 걸리든 시간과 관계없이 닮게 그리려고 하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눈이 좋아지면 속도는 알아서 당겨집니다. 빨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시간적인 부분들까지 생각하시면서 모작을 하시는 거는 너무 좀 부담스러운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모작에 있어서는 최대한 시간적인 부분은 여유를 좀 두시고 이 닮게 그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크로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약간 이제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시간 제한이라고 하면 보통 10분 크로키, 뭐 5분 크로키, 뭐 3분 크로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어진 시간 안에 얼마만큼 인체 비례를 잘 맞춘다거나 아니면 선의 능력을 좀 깔끔하게 선을 좀 교정하는 드로잉 능력을 좀 키우는 의미에서 그렇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모작과 크로키는 비례를 맞추는 연습을 하는 과정이고, 이건 결국 눈을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의 연습 방향이 된다는 거죠. 이런 어떤 연습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눈이 좋아지면서 속도가 붙게 되고, 그러면서 뭔가 좀 더 많은 그림을 그리게 되면서 그림도 점점 발전하게 되는 과정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혹시나 개인적으로라도 시간이 남으실 때는 뭐 모작이든 크로키든 이런 부분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먼저 이제 얼굴에 대한 얘기를 그때 했었는데, 얼굴에서 이제 정면과 측면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정면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면에서는 대략적으로 내가 이 정도 얼굴 크기로 그려야겠다라는 설정이고요. 대충의 눈, 코, 입의 위치를 이쯤으로 하겠다라는 거지, 뭐 딱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눈의 크기를 대략적으로 잡고 반대편에 눈 크기 하나 정도 들어가고 남아도 되고요. 여유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뭐 만화 그림 스타일로 가면은 눈이 얼마든지 더 커질 수도 있으니까요. 요런 비례치는 좀 일반적인 사람의 비례치에서 얘기를 드려요. 뭐 스타일이라고 해버리면 너무나도 다양한 비례치들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눈 하나 정도 들어가고 조금 남을 수도 있고요. 뭐 눈 하나 정도 들어갈 수도 있는 비례가 됩니다. 눈, 코, 입을 그려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고 처음에는 위치를 찾고 얘기 드렸던 비례를 맞춰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코 길이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차이들이 있습니다. 코를 좀 길게 그리는 걸 선호하시는 코가 긴 비례치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 코가 짧은 비례치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코 길이는 딱히 여유있게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길거나 너무 짧거나 할 경우에는 제가 피드백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코 길이에서 대략적으로 눈썹을 붙이시면은 여기가 지금 미간 지점이죠. 미간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미간에서 코끝까지의 길이를 바탕으로 해서 길이를 바탕으로 해서 턱의 위치를 찾아줄 수 있습니다. 이 길이보다 더 길게 턱을 그리게 되면 약간 턱이 좀 너무 길어지면 조금 비호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그냥 호감형적인 캐릭터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요 턱을 그냥 미간에서 코까지의 길이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뭐 이걸 그대로 적용하셔서 이마 길이를 찾아주셔도 되고요. 상대적으로 코가 좀 길게 나오는 유형에서는 이걸 이마 길이로 잡으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길다 싶으면은 코 길이만 올려주셔가지고 이마를 잡아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미간에서 코 길이를 내가 얼마만큼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에 따라 좀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는 지점일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마와 머리카락을 나눠주는 지점으로 보시면 되세요.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비례를 맞춰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코와 턱 사이에서 입술을 잡아주시면 되는데, 약간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만나는 이 실질적인 입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점이 약간 인중 쪽 윗입술과 인중을 포함한 면보다는 아랫입술과 턱 쪽이 조금은 더 길게 잡혀주는 게 좋습니다. 뭐 여기에 실제 사람 인중이 뭐 엄청 길게
잡히지는 또 않고요. 아랫입술에 이렇게 명암도 좀 들어가고 하다 보면 턱 길이가 생각보다 좀 짧아집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러고 나서 얼굴 외곽 같은 경우에는 눈 반개 크기 정도 들어가는 선에서 얼굴 외곽선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역시 이것도 그 실제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정도가 무난하다라는 얘기인 거지, 뭐 만화 그림 스타일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들의 비례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곽선을 내려주시고 오각형 형태로 봐주시면 돼요. 크게 봤을 때 오각형 형태인데 이거를 둥글둥글하게 부드럽게 풀어준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꺾이는 지점은 입술 끝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부드럽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얼굴의 외곽선을 조금 수직으로 잡아주시게 되면 이게 각이 좀 많이 잡히거든요. 여기 각이 좀 많이 잡혀서 조금 센 캐릭터처럼 보여질 수가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식으로 모아서 잡아주시면, 위에서 아래쪽으로 모이듯이 잡아주시면 좀 더 외곽선이 부드럽게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정말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러한 경우는 사실 담당 PD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또 선호해 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좋게 뭐 수업 시간에도 얘기 드리지만 얼굴 외곽선은 너무 굴곡 처리를 많이 해주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좋게, 그리는 입장에서도 단순하면 그리기 편하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요. 그런 부분으로서 저도 실제 좀 타협을 많이 했던 지점이긴 합니다. 얼굴 외곽선 작업을 하면서 눈과 코의 크기, 길이로 귀의 위치를 봐주시면 되는데, 네, 자, 귀 같은 경우는 정면에서는 납작하게 보일 수가 있고, 측면으로 갈수록 귀가 좀 더 넓게, 측면에서는 좀 더 많이 보여지니까요, 넓게 보여지게 되겠죠. 뭐 다양한 캐릭터를 만드는 상황에서는 귀가 조금 더 이렇게 쫑긋한 귀를 그려줄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딱 정면에서만 이렇고 측면으로 가면 넓어져야 되고 이렇지는 또 않을 수도 있어요. 워낙에 사람 얼굴이라는 게 개성이 강하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특정 짓는다라는 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경우의 수가 워낙 많으니까요. 그래서 보편적인 비례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얼굴 외곽선은 그대로 쭉 가시면서 옆머리카락 쪽과 이마가 경계되는 방향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항상 그리실 때는 바로 머리카락을 그리시지 마시고요. 항상 이마 크기를 체크해 놓고 머리카락을 위에다가 그려 주셔야지 되세요. 그래야 머리카락을 그려도 좀 가발을 쓴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거든요. 간혹 머리카락을 그렸는데 왠지 가발 쓴 것 같고 자연스럽지 않고 이렇게 보여질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이마를 딱 잡아놓지 않고 들어가면 막 이렇게 둘쭉날쭉하게 들어가 버리면 가발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귀 옆 바깥쪽으로 살짝 벌려놓고 두상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 얼굴 비례를 만들게 되는 거죠. 목도 가급적이면 항상 같이 그려주시면 좋습니다. 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체 과정에서 굉장히 좀 얘기를 많이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얼굴 하실 때는 제가 얘기를 많이 안 하긴 하거든요. 어차피 인체하면서 얘기를 워낙 많이 하게 될 거라서 목도 같이 그려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이 안에서 뭐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에 맞게끔 눈, 코, 입을 표현하면 되죠. 눈, 코, 입을 묘사하는 과정, 눈, 코, 입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뭐 제가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윗눈꺼풀에서 약간
캐릭터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랫눈꺼풀에서는 둥글다라는 느낌을 계속 살려주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윗눈꺼풀을 어떤 형태로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 조금 다양한 느낌의 눈매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처진 눈도 얼마든지 그려줄 수 있죠.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아랫눈꺼풀은 둥글게. 자, 그런 부분이고요. 사실 코랑 입은 표현할 거리가 많지는 않은데, 코에서 이렇게 외곽 라인을 긋는 경우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선이 정면에서는 선이 보인다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코는 항상 명암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아요. 직접적으로 선적으로 뭔가를 표현한다는 게 좀 힘들죠. 코는 콧구멍도 잘 묘사 안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입술도 정면의 상황에서는 입술을 많이 디테일하게 그릴 필요는 잘 없고요. 입술을 또 너무 디테일하게 그리면 좀 정말 사실적인 방향이 돼버려요. 입술은 코랑 입술은 그림 스타일에 따라서 생략되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뭐 표정에 의해서 과장되어지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입은 정면에서는 크게 많은 얘기를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반측면 쪽에서 얘기가 좀 많이 있을 수 있죠. 자, 완전 측면 얘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완전 측면은 이 자체로 그냥 다 중요한데요. 저도 지금 완전 측면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는 있는데, 자, 먼저 정면에서는 이걸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얼굴이 세로가 길게 나오는 얼굴 형태가 된다라고 하면 측면에서는 약간은 두껍습니다. 두께감이. 그래서 정사각형 정도쯤 되거나 그쯤 될 비례치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완전 측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거 한 번에 정확하게 다 못 맞춰요. 뭐 한 번에 먼저 최대한 맞추려면은 귀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귀를 먼저 그리면 그나마 끼워 맞춰 놓을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다 맞다고는 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뭐 귀 크기에서 뭐 눈, 코 정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간격을 잘 봐야 돼요. 눈과 귀 사이의 간격이 지금 멀기 때문에요. 지금 저는 이걸 구체적으로 그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위치 잡듯이 잡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완전 측면에서 눈은 거의 삼각형으로 그냥 그리셔도 무방하거든요. 작은 눈이면 뭐 작게 그려도 되고. 코. 그래서 대략적으로 눈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뭐 미간, 이마 올라가고, 미간에서 같은 선상으로 내려주고, 직선상으로 내려서 미간을 이쯤에서 미간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미간에서 코까지의 길이를 바탕으로 해서 턱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맞춘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온 거 봐서 이제 외곽 라인을 좀 정확하게 잡을 겁니다. 외곽 라인을 잡으실 때는 뭐 한 이마 이쯤이라고 하고, 한 번에 이 라인을 다 꺾기는 너무, 한 번에 이 라인을 다 표현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이게 선이 완전 반대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식이라서 한 번에 연결해서 그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끊어지실 필요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마 한번, 그 다음에 미간, 그 다음에 코의 밑면, 그리고 입술, 윗입술, 조금 인중이 짧아 보이네요. 윗입술, 아랫입술, 밑면, 턱. 자, 이런 식으로
약간 끊어치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턱선은 자, 귀 밑에서 턱선이 잡힐 수는 있어요. 귀 턱선을 잡고 이 라인은 턱 방향으로 오고 있겠죠. 그렇지만 라인으로 다 연결할 필요는 없고요. 턱의 라인은 목선으로 연결해 주면 됩니다. 목은 살짝 안으로 들어가듯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두상을 그려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귀를 기준으로 맞추면 어떻게든 그래도 맞출 수 있긴 해요. 조금 익숙해지시면.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눈, 코, 입부터 먼저 그리면 처음 크기랑 안 맞아요. 이 뒤통수 라인도 다 더 작아지거나 커지거나 변화가 되죠. 근데 또 이게 뭐 내가 캐릭터를 그린다라고 하면 눈, 코, 입을 또 먼저 그리게 돼요. 캐릭터의 특징들이 눈, 코, 입에서 좀 다르니까 아무래도 눈, 코, 입에 좀 더 치중해서 나머지를 끼워 맞추는 형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만화 작업하면서는 눈, 코, 입을 먼저 그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작업하기가 좀 어렵죠. 정말 뭐 컨디션이 좋으면 운 좋게 맞아 떨어지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눈 같은 경우는 실제 보이는 사람 눈에 딱 반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 형태로 보여진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눈이 있고요. 눈의 폭도 정면에서 크기에 비해서는 반밖에 안 되겠죠. 정면 크기 눈의 반밖에 안 되고 동공도 좁은 타원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눈, 코, 입의 면적이 전체 얼굴 두상에서 5분의 1 내지 뭐 4분의 1 정도 크기 면적으로 많이 줄어듭니다. 뭐 한 4분의 1 내지 5분의 1쯤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끼워 맞추면. 자, 그래서 그만큼 눈, 코, 입의 면적이 완전 측면으로 가면은 비중이 많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자, 두상 라인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두상 라인은 그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물음표 라인처럼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물음표 라인에 이 뒷꼬리를 약간 뒤로 빠지듯이 잡아주시면 사람 두상 라인으로 굉장히 인상적으로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콩나물 머리처럼 뒷목이 무겁게 빠지면 안 됩니다. 얼굴을 그렸는데 뒤통수 라인에서 목이 뻣뻣하게 빠지면 무거워요. 이게 약간 여기 뒤통수가 좀 보여야 되거든요. 목선이랑 그래서 이쪽이 조금 나은 방식, 얘는 조금 좋지 않습니다. 여기가 가벼워야 돼요. 그래야 목을 더 뒤로 뺄 수도 있고, 목을 든다는 얘기죠.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면과 측면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이제 얼굴을 그려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은 미간에서 코까지의 길이를 바탕으로 해서 턱의 위치를 찾아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또 이마를 찾아줄 수도 있고요. 그러고 나서 또 미간 안쪽과 턱이 거의 비슷한 선상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요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다른 각도의 얼굴을 그려줘야 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요겁니다. 비례죠, 비례. 미간에서 코를 바탕으로 해서 내 그림을 풀어 나간다라는 거고, 턱의 위치를 찾아주게 되면은 외곽선 작업할 때, 얼굴 외곽선 작업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미간과 턱이 같은 선상에 나온다라는 부분이죠. 뭐 같은 선상에 나온다라고 하는 건 두개골적으로 해부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이제 그런 방향을 따른다라고 봐야겠죠. 미간보다 턱선이 앞쪽으로 나와버리면 이건 약간 동물입니다. 동물.
주둥이가 되죠. 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면과 측면의 과정에서의 비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눈, 코, 입의 표현과 관계에서는 개인이 선호하시는 만화 스타일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참고로 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면과 측면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반측면에 대한 설명을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